영어 교육의 원칙 한 10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중요한 거 3개. 모든 언어 교육은 뭐로 시작한다? 저희 주관식이 약하죠. 저 주관식이 약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가죠. 파닉스가 뭡니까? 애플이면 그걸 읽을 수 있게끔 우리가 아이들 리딩을 가르치는 거죠. 또 듣기로 시작한다? 예, 정답은 듣기죠. 제가 계속 리딩이 중요하다 해놓고 읽기를 배우는 파닉스보다 더 중요한 게 듣기입니다. 듣기. 모든 언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존재하는 언어에 한해서는. 그래서 말문이 트이는 시기가 어떤 언어도 비슷한 시기에 말문이 트입니다. 평균 24개월에 말문이 트이게 되죠. 그럼 파닉스는 언제 가르치나? 듣기 능력이 충분히 돼 있을 때. 원어민 같은 경우는 이미 학교에 돌아가서 읽기를 ABCD를 배우고 읽기를 배울 때는 이미 이 아이는 영어로 말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글을 배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때는 이제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배웠는데 ABC를 이제 중학교에서 배웁니다. 자, 그때까지 저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를 많이 들어보지도 않았고 말할 기회도 없었고, 근데 문자부터 가립니다. 읽기부터 가립니다. 배웁니다. 읽는 법을 가르치고 일어나서 읽고 해석해봐. 그럼 문법을 가르치고 다이얼로그를 통째로 외우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완전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왜 그러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영어를 쉽게 하는 방법은 파닉스다. 기초를 잡아야 된다면 파닉스로 잡자. 이건 기초를 잡는 게 아니라 이건 아이를 잡는 겁니다. 듣기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파닉스를 먼저 하면 왜 안 좋으냐? 우리가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막 보여줄 때 있죠. 컴포트 존, 안전지대가 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은 청각을 반드시 이깁니다. 청각은 시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를 먼저 알아버리면 듣기 능력이 더디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문자를 가르치기 전에 충분한 듣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파닉스를 언제 해야 되느냐? 만 3세 또는 3세 반 이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어 교육 원칙 2. 문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 정리하는 것이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법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문법은 나는 먹는다 밥을 하면 아이한테 나는 먹는다 밥을 왜 이게 잘못된 문장이야? 그러면 애가 우리나라는 목적어가 동사 앞에 나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냥 이상하니까 합니다. 그게 자각력입니다. 그게 눈치입니다. I hamburger eat 하지 않습니다. I eat hamburger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랑 더를 어디다 붙여야 돼? I am from the Korea가 맞나? the Han River인지 the Han River인지 더와 어를 잘못 붙여서 표현이 어색한 문장을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문법책을 외우면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와 더는 리딩으로밖에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이 리딩은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감각이 생겨서 그런 감각이 생길 때까지 충분한 comprehensible input이 필요하고 그 인풋의 순서는 듣기 그리고 학령기에 접어들어서 독서에 매진을 하게 될 때에 이 아이의 사고력과 언어 자각력과 관점 획득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제안은 아무리 빨라야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5학년이 되기 전에는 문법책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영어를 바이링구얼로 합니다. 저는 문법책을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아직도 그 성땡 영문법이나 뭐 이런 책들 갖고 계시면 빨리 버리십시오. 그런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 원칙 3.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평가는 엄마가 하는 것이 좋다. 아빠가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우리가 적절한 평가와 긴장을 유지해야 되는 그래야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는 아닙니다. 영어는 일단 학습 과목이 아니고요. 커뮤니케이션 툴입니다. 자, 왜 이거 하면 안 되느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멧돼지나 곰을 만났어요. 그러면 평소에도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위기 의식이 있으면은 코티솔이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 코티솔은 싸울래, 튈래, 빨리 결정해. 그걸 결정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때는 소화 능력도
저하가 되고 언어 중추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여기 뭐 대화로 이 곰이랑 풀 것도 아니고 말문이 막히죠. 우리 언어 중추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코티솔을 많이 분비시키는 그런 환경에서는 언어가 잘 습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EBS 리딩 클럽에서는 아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맞을 때까지 하고 끝에 가서 사지선다해서 3번 틀리고 마지막에 맞춰도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무한 칭찬. 영어에 있어서는. 어차피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평가로 두들겨 맞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에게 언어와 관련된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 이거 해석해봐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Read to Dog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공공도서관 같은 데 사서가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좀 책 읽기를 싫어하거나 리딩이 잘 안 되는 아이들에게 강아지 앞에서 책을 읽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읽기가 잘 안 되는 애들을 상대로 했는데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아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예, 강아지는 지적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들 집에서 아이들 뭐 읽고 할 때 지적질 하시면 안 돼요. 발음이 왜 그러니, 뭐 3인칭 단수인데 S를 붙여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원칙 3가지 꼭 기억하시고, 자각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법과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comprehensible input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소화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길러내게끔 환경 조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할 줄 아냐 모르냐 이런 시험을 보는, 거기에 수천억 조 단위로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고 나도 영어를 못해요. 이젠 그만합시다. 자, 중요한 거는 리딩입니다.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리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케일린 선생님이나 피터 선생님, 그리고 선현우 선생님께서는 이 리딩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방법이 맞나 저 방법이 맞나 이렇게 고민이 되실 때는 언어 자각력을 키우는 방법인가 아닌가를 딱 판단을 하시면, 심지어는 이 학원을 보내도 되나 저 학원을 보내야 되나 이런 걸 선택하실 때도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딩이 굉장히 중요하고 독서 습관이 잡히는 게 중요해요. 온라인 학습이나 컴퓨터를 동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디지털 학습을 하더라도 과연 아이가 독서 습관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가 중요하죠. EBS 리딩 클럽은 그게 증명이 됐어요.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가 독서 습관이 잡혀서 도서관에 가면 실제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꺼내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리딩은 디지털 30, 프린트 70. 그러니까 종이책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종이책을 더 많이 읽게 아이들 가이드를 해야 되고, 아이가 독서 습관이 잡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론 부모님이 독서를 즐기고 아이 앞에서 독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이후에 EBS 유명 강사님들의 강의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